자, 여러분들 그 88회 뭐를 볼 거냐면은요. 여기 전산세무 1급, 전산세무 1급의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자, 일단 법인 조정에 여기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로 들어오고요. 자, 하나하나씩 문제를 읽어보죠. 자, 첫 번째. 자, 회사는 여기 사업 개시 후 2011년 1월 1일에 재고자산 등 평가 방법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모두 총평균법으로 신고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초 신고는 사업 개시, 우리가 최초 신고는 1기의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 잘한 거죠. 자, 보니까요, 우리가 제품 가 있죠. 제품 가의 평가 방법을 선입선출법으로 회사가 변경 신고했대. 여기다가 해볼까요? 아닌데. 왜 여기가 있냐? 여기 있죠? 당황스럽네. 자, 여기 보시면, 자, 2000X1년이 2022년 9월 10일에 이 제품 가에 대해서 선입선출법으로 변경 신고했대요. 그럼 당초에 총평균법으로 신고했다가 얘를 선입선출법으로 변경 신고를 한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럼 우리가 변경 신고는 언제까지 하냐면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개월이니까 9월 30일 이전까지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전까지 했으니까 이건 합법한 변경 신고가 되겠죠? 제품 가에 대해서요. 자, 그러면 제품 가에 대해서 해보죠. 보니까 여기 자, 제품 가요. 자, 신고일은 제때 신고했죠. 변경 신고를 2022년 9월 10일. 그리고 여기 신고 방법은 세법상 신고 방법입니다. 그럼 세법상은 변경 신고했으니까 선입선출법으로 가야죠. 왜냐면 회사가 선입선출법 변경 신고 잘했죠. 선입선출법 이렇게. 자, 근데 얘가 미쳤나봐요. 평가 방법이 보니까 장부상 평가의 요게 단위당 단가래요. 2,000원을 했어요. 그럼 2,000원이면 여기 총평균법으로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총평균법으로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장부와 세법, 여기 세법, 요게 장부. 그럼 세법상 평가 금액하고 장부에서 평가한 게 다르죠. 요걸 우리가 임의 변경이다라고 하죠. 그럼 임의 변경이면 세법에서는 우리가 선입선출법으로 평가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실 게 세법상 신고 방법 여기에도 적어주시고 요거를 좀 필요 없는 거 좀 닫을게요. 이렇게 이런 거 좀 닫고요. 좀 늘리고 늘려서 좀 닫을게요. 이렇게 분명 좀 닫고 규격 닫고 단위 닫고 이런 거 좀 닫겠습니다. 여러분들 필요 없는 거. 네, 그러면 여기 회사의 신고 방법 선입선출법인데 또 뭐도 적어 주셔야 되냐면 얘가 임의 변경했으니까 여기에다가도 선입선출법에 따른 금액을 적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해보죠. 그럼 회사는 여기 제품 자, 수량은 10개. 그러니까 모든 게 문제에서 단가다라고 했어요. 여기요. 모든 금액, 요 금액은 단가다라고 했으니까 회사는 하나당 2,000원으로 평가를 한 거죠.
여기 그래서 2만 원. 근데 세법상 신고 방법은 여기 선입선출법이니까 1,800원이잖아요. 1,800원. 네, 이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 임의 변경이니까 다시 여기에 선입선출법에 따른 금액 한 번 더 집어넣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여기 자, 장부상 평가액은 재고자산이 2천만 원인데 세법상 평가 방법 둘 중에 뭐 큰 거도 맥스가 18,000원이죠. 둘 중에 큰 거니까 세법상 평가 방법은 또 18,000원이죠. 그러면 얘는 우리가 세법상 자산이 적으니까 마이너스 유보가 되겠고요. 세법상 자산이 적죠? 그리고 우리가 가산 조정이 아니라 마이너스 유보니까 차감 조정, 송금 산입 또는 입금 불산입. 그리고 우리가 세법에서 바라볼 때 장부가 평가가 증대 있죠. 송금 산입, 재고 자산 평가 증 마이너스 유보 2,000원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조정 등록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제품이었죠. 제품 평가 증 하고 여기에 2,000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죠? 세 번째. 자, 제공품 나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그럼 총평균법으로 신고했고, 총평균법으로 평가했으니까 이건 세무조정이 없겠죠? 세무조정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제공품 나. 자, 제공품 나 여기. 자, 얘는 변경 신고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그냥 최초 신고인 2011년 1월 2일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011년 01월 02일이고 신고 방법 총평균, 회사 총평균 냈고요. 이 제공품 몇 개냐면 20개, 회사가 평가한 거 하나당 총평균도 1,500원. 세법상도 1,500원이니까 총평균에 따라 세무조정 없고요. 자, 이제는 원재료 다 볼게요. 보니까 자, 2022년 10월 20일에 원재료 다의 평가 방법을 후입선출법으로 변경 신고했대요. 자,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9월 30일 이후 9월 20일을 지나서 변경 신고했으니까 변경 신고했으니까 요 원재료 다에 대해서는요 세법상은 기존에 최초 신고한 뭐로 해야 되냐면 세법은 여기 총평균법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면 회사가 변경 신고를 잘못했으니까 세법상 신고 방법은 총평균법이에요. 근데 회사가 뭐로 했냐면 회사는 여기 있죠. 호입선출법으로 평가를 했어요. 여기 1,200원 후입선출법으로 평가를 했죠. 근데 세법은 얘가 1,000원으로 평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 임의 변경이죠. 세법상 우리가 세법상 신고 방법은 총평균인데 장부에서 평가한 거는 후입이니까 이 둘이 달라요. 그럼 다르면 임의 변경이고요. 그럼 임의 변경이면 세법은 중요한 게 뭐로도 평가하냐면 요 선입선출법에 따른 이거 좀 지우고 색깔 좀 맞출게요. 네. 자, 선입선출법에 따른 900원 이 둘 중에 큰 것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임의 변경이니까 우리가 임의 변경 시 선입선출법에도 금액을 넣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보면 자 여기 원재료는 신고일이 세법상 신고일이니까 세법에서는 여기 있는
변경 신고일이 세법상 신고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럼 세법상 신고일은 2011년 1월 2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11년 1월 2일. 예. 그럼 세법상 신고 방법은 호입선출법은 제대로 된 세법상 신고 방법이 아니죠. 변경 신고 지났으니까. 그럼 최초 신고한 총평균법이 세법상 신고 방법이 됩니다. 근데 회사는 뭐로 평가했냐면 우리가 방금 여기 장부상 평가에 1,200원이 호입선출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호입선출법을 놔요. 그럼 이 원재료에 대해서 해보면 회사는 여기 수량이 몇 개냐면 15개, 평가는 하나당 호입선출법 1,200원으로 했어요. 근데 세법상 신고 방법에 따르면 총평균법에 따른 단가가 돼야 되고요. 그럼 총평균법에 따른 단가는 여기 1,000원이죠. 총평균법 1,000원. 의무 변경이니까 예, 우리가 선입선출법 금액도 900원 넣어주셔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럼 여기에 1,000원. 그리고 의무 변경이니까 여기에 900원. 이렇게. 예. 그럼 해석하면 여기요. 우리가 장부상 평가한 금액은 여기 18,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세법상 금액은 요 15,000원, 15,000원과 13,000원 둘 중에 맥스, 큰 걸로 평가하는 거니까 15,000원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세법상 자산이잖아요. 재고자산. 자산이 세법이 적죠. 마이너스 유보. 마이너스 유보는 차감조정이니까 뭐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하시고 세법에서 바라볼 때 장부가 평가가 증돼 있죠.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증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조정 등록 눌러 조심하시게 3,000원에 대해서 하는 거죠. 조정 등록해서 여기에 원재료 평가증 3,000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로써 88회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 기출문제 풀이 마무리하겠습니다.